국무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밀매업자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국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추가 서류와 지문을 조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신청자 정보를 대조하는 등 까다롭게 심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LA 지역의 아태계 정치인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을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평화 시위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제52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앞으로 마약 밀매업자는 물론 이들의 가족, 지인들까지도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해 미 국무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닐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마약 밀매자와 그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가까운 지인까지 비자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 아닌 마약 밀매업자에 대해 비자 자격을 박탈해온 그간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대된 정책 도입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들의 입국을 막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은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 자진 출국하고 20만 명은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는 반면 이를 거부하다 체포되면 하루 $998씩 최대 5년치 $18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강제 추방돼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노동력이 100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급감한 이들 외국인 노동력 100만 명 가운데 적어도 50만 명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났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반년 동안 대략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최소한 7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불법 체류자들이 급감했을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추산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허용으로 일시 체류 허가를 받고 거주해온 외국인들이 최소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이상 자진 출국 또는 추방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CBS 뉴스가 입수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전국 구금 시설에 약 5만 9천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현재 ICE에 구금된 사람의 거의 절반, 47%는 범죄 기록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 미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험한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 누구도 추방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아이스의 활동 규모가 확대되며 때로는 공격적이라고 비춰지면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으며 일부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 이후 받게 되는 취업 비자와 영주권 취득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AI를 활용해 취업 비자 신청자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학 졸업자 이상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추가 서류 제출은 물론 평소보다 빨리 지문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 진행 단계에서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가 요구되는 것은 I-485 단계인데 지금은 이보다 앞선 취민 이민 청원, 즉 I-140 단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절차가 AI를 통해 신청자의 SNS를 검색하고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와 대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심사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됩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해 비자 기각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결국 취업 영주권 발급 건수도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근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동일한 8%를 기록하고 있는데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 이 수치는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 기각률이 24%를 나타냈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2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영주권 기각률도 높았는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를 나타내 평균 기각률 8%보다 4%가량 높아졌습니다. 현재 취업비자 청원은 8만 건, 취업 이민의 경우 13만 3천여 건 적체된 상황으로 앞으로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LA 지역의 아태계 정치인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태평양계 인구는 600만 명. 이 중 절반이 남가주에 속하는 7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전체 인구의 15%가 아태계 주민입니다. 이민 단속의 주요 타깃 상당수가 라티노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태계 이민자들의 피해 현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You have Koreans who might be renewing their DACA every year. You have Southeast Asians who came after the end of the Vietnam War 50 years ago as war refugees, and they are in the system. You have asylum seekers from China who are in the system. Because they are in the system, what is happening is when they go in for their interviews to the courts, they are being taken. 월요일 연방 대법원은 단속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을 모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태계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We saw planes filled with Asian migrants from India, Laos, Vietnam, China being sent to countries like Panama. And there is grave danger for those folks who are going into these places where there's no language support, there's no infrastructure, and their families here are suffering. 연방 이민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이날 자리에는 아시안 지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시민권자들마저도 불안해하는 지금 단속은 분명한 인종차별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y dad, a naturalized citizen, witnessed a carwaschero get detained illegally. He saw him chased at the car wash, kneeled down and pinned down by a federal agent. No badge, a mask, and no warrant. He worries now about driving long distances and now carries his passport with him daily and worries about his citizenship. SB 805, the No Vigilantes Act, which will require anyone conducting law enforcement to display their name and badge number. And there's also SB 627, the No Secret Police Act.
아텍의 커뮤니티 단체들은 현재 LA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스 단속을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아시안 이민자들의 현황 집계는 물론 아텍의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제보 핫라인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1일에는 LA 곳곳에서 아이스 철수와 구금된 이민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 집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아텍의 연합 기자회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실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원, 카운티 슈퍼바이저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아시안 이민자들의 권리 옹호 활동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의 지출 규모를 3,211억 달러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재정 악화에 따라 불체자들에게 돌아가던 의료 지원 혜택 일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수요와 비용 부담 등으로 재정에 무리를 겪어왔습니다. 연간 재정 적자는 120억 달러 수준인데 주정부는 삭감된 예산을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편입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의회가 다음 달 회계연도 재정 집행을 앞두고 열린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재정 비상사태 선언 결의안을 찬성 14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비상사태가 선언됨에 따라 시정부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민간직 248명을 포함해 인사국 57명, 위생국 44명, 소방국 41명 등 모두 614명의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시 당국은 구조조정 인력 중 일부는 항만국, 국제공항청, 수도전력국 등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3개 기관으로 전환 배치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로스앤젤레스시 예산에는 공공선거기금 420만 달러 삭감 등 지출 축소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를 대변하는 LA 한인 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축제 세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공연과 K-푸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52회 LA 한인 축제가 오는 10월 16일 서울국제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 축제가 LA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such a big cultural event. Over 350,000 people come here, and they come here also from Korea. So it's very exciting to see the culture, to eat the food, and to have the unity. 이번 축제의 대회장은 LA시 스티브 강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이 맡게 됐습니다. 스티브 강 대회장은 LA시 정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지구 헤더헛 시의원 사무실, 그리고 LA시 공공사업위원회, 그리고 그 Rec and Park,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이러한 모든 디파트먼트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요. 더욱더 이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저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 축제의 방문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존보다 많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파킹도 시츄에이션이 좀 힘드니까는 우리가 지금 셔틀도 5개를 빌려가지고 셔틀을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재단 측은 올해 축제 부스는 이미 80% 상당 판매됐다고 언급하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축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경계선을 넘어서로 정해졌습니다. 문화와 세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꽃이 발견돼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오늘 오전 8시쯤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1665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엔진에서 불꽃이 발견된 항공기는 에어버스사의 A321 기종으로 이륙 20분 만에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감지됐습니다. 불꽃을 감지한 조종사들은 지상관제센터에 연락해 긴급 회항을 결정했고 출발지였던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5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탑승객 전원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기를 운항에서 제외시켰고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여행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소식은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작년 8월 라스베가스를 출발해 워싱턴 댈러스 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여러 부동산 중개인들이 함께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최소 2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두 사람의 좌석은 약 7열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출발했던 비행기는 악천후로 인해 인근 볼티모어 공항으로 회항했고 탑승객들은 약 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항공기 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남성 승객이 가슴 통증과 발한 증상을 호소했고 승무원은 이를 단순 공항 발작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한 아시아계 여성 승객 A씨가 승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편 내 대기가 너무 길어지자 일시적으로 기내에서 내렸다가 자정 무렵 다른 항공기로 재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계 여성 승객 B씨가 재탑승을 하려는 순간 승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항의했던 여성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됐습니다. 탑승을 거부당한 B씨는 기내에서 항의했던 A씨와 다른 인물이었지만 승무원은 이들을 같은 인물로 오해하고 탑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탑승을 거부당한 B씨는 기내에서 항의가 있었을 당시 자신은 전자책을 읽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끝내 탑승을 거부당한 B씨와 그녀의 동료 3명까지 총 4명이 탑승을 거부당했고 공항 경찰에 의해 공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른 항공사에서도 반복돼 왔다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항공편 이용이 거부당하는 일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인종차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직까지 이번 소송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 혹은 쌍방 합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의 약물 중독 사망률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2,438명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관련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메스암페타민 관련 사망자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보건국은 약물 중독 사망자 감소는 카운티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감소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펜타닐은 수년 동안 LA 카운티에서 약물 중독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52%를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전국 학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점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과 고소득층 학생 간 학력 격차도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전문신문 더 74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공립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우수한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024-25학년도 기준 미국 공립학교들은 교원 공석의 평균 21%를 채우지 못한 채 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튜터링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1:1 또는 소규모 수업을 주 3회 이상, 한 회당 30분 이상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학생들 중 현재까지 이 같은 고강도 튜터링을 받은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고강도 튜터링이 학업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입증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사 양성 과정 중 발생하는 고비용과 낮은 보수의 한계도 언급됐습니다. 2022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많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수련 과정 중 배우자의 수입 없이는 교육계 진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예비교사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AB 1128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혼조세를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끝내고 다시 랠리 모드에 돌아섰는데요. 6주 만에 4일 연속 오른 나스닥은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보다 불과 17.43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지난 2월 사상 최고치에서 단 0.91포인트 모자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최고치 경신에 임박한 모습인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5월 내구재 주문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1분기 GDP 확정치는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조용히 묻혔습니다. 반면 데일리 여는 총재의 금리 인하 관련 발언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어제 24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엔비디아는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난 4월 7일 저점 대비로는 무려 81%나 폭등한 셈이지만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 상승률은 16%에 그쳐 다소 착시를 유발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